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생리대 패드와 요실금 패드는 완전히 다른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장현지입니다. 오늘은 여성 4명 중에 1명이 겪고 있을 만큼 흔하지만 드러내기는 조금 꺼려하는 증상인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소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성을 위하는 약사 모임의 대표 정혜진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여모 대표 정혜진 약사입니다. 약사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요실금의 개념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실금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줄넘기를 할 때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복압성 요실금이라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실금 증상을 겪고 있는 분이나 자녀 배우자분들도 좀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셜 채널을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요실금 하면 여자가 먼저 떠오르는데 실제로 남자보다 여자가 요실금 증상을 많이 겪나요? 네, 실제로 여성이 요실금 증상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요실금 환자 중에서 비율이 여성이 약 28%, 남성이 3% 이런 비율을 보이는데요. 10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이런 여성, 남성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구조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방광 요도가 남성에 비해서 좀 요도가 짧죠. 그러다 보니까 방광으로부터 받는 그런 주변 근육의 힘이 조금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찼다거나 또 자극을 받게 되면은 요실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게 되는 거죠. 가벼운 요실금도 좀 치료가 필요할까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실금 증상이 있어도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생각해서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을 꺼려하세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한다거나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수분 섭취를 그냥 줄여버리는 거죠. 소변이 마렵지 않게. 그렇게 되면 탈수라든가 저혈압 같은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변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은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그런 피부 질환도 동반을 하게 되고 절박성 요실금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소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화장실로 간다거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넘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요실금 증상이 있게 되면은 그 원인과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받은 질문 중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만 증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요실금 패드를 착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실금이라는 게 사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삶의 질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요실금 증상을 간헐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축도 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위생이라든가 또 냄새의 걱정이라든가 해서 개인적으로 혼자만이 앓는 그러한 고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전용 제품이 요실금 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좀 올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죠. 가벼운 요실금의 경우 생리대를 쓰시기도 하는데 생리대랑 요실금 패드가 어떻게 다른가요? 생리대는 아무래도 생리혈을 흡수하게끔 최적화된 패드이기 때문에 요실금 패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실금은 소변을 빠르게 흡수해서 닿는 피부를 포송하게 그렇게 유지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데 생리대 패드와 요실금 패드는 완전히 다른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 패드로 사용을 해줘야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를 하고 또 쾌적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하나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할 경우에는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실금 패드를 쓰는 게 중요할 텐데 부모님들이 요실금 패드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너 형태의 요실금 패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혀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선물을 한다거나 보여드리면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게끔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좀 몸에 닿는 제품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부모님 세대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재의 유기농 라이너를 조용히 챙겨드리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젊은 층의 요실금 궁금증을 한번 알아볼까요? 출산 후 생긴 요실금은 일시적이라는데 이분은 2달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기에는 호르몬의 변화와 태아의 성장에 따른 무게로 인해서 복압성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나야 좀 회복이 될 수 있나요? 이 출산 후 요실금은 약 10에서 20% 정도 이제 겪게 될 정도 좀 흔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출산 후 6주나 8주 정도 지난 후에 이런 몸의 회복기, 임신 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시기가 잘 회복이 되게 되면 이런 요실금 증상도 개선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20대 후반인데 기침할 때 가끔 요실금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출산을 경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에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주로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의 경우에 요실금 증상을 겪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지 않더라도 젊은 나이에 생길 수가 있어요. 골반 근육이 손상이 됐다거나 기능이 저하됐다거나 또는 요도 기능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러한 요실금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체중을 잘 유지를 하고 술이나 담배 이런 방광을 자극하는 요인들을 좀 피해 주시고 여러분 스트레스 조심하세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음식이 땡기잖아요. 근데 마침 이런 질문이 있네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런 매운 음식이라든가 강한 향신료 음식 이런 것들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고 특히 카페인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커피라든가 초콜릿 또 요즘 고카페인 이런 음료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약간의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이런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음식 그럼 못 먹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먹는다거나 굉장히 자주 이제 섭취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커피를 좋아하는데 조금 자제를 해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요실금 예방, 완화를 위한 약사님의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12와 같은 영양소들이 좀 부족하게 되면 요실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음식이라든가 영양제를 섭취할 때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복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요실금 예방을 위한 운동법이 있는데 케겔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증상 개선에 있어서 거의 70, 80%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겔 운동은 항문 요도 주변의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하는 방법인데요. 약 10초 정도 수축하였다가 10초 정도 이완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 할 때 10번 정도 하게 되는데 하루에 3, 4번 정도 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요실금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다는 걸 새삼 느꼈고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치료를 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를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하나로 요실금에 대한 인식 자체는 바꿀 수 없겠지만 요실금이 생각보다 흔하고 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